안녕하십니까. 아유, 태성의 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외부감사 대상 이 됐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계약하시고, 계약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실 거는 사실은 딱히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사실은 딱히 없고, 결국 이제 회계처리 서로 이제 조율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감사를 받으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회계 감사를 하면 중간 감사라는 게 있고, 기말 감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중간 감사를 한 10월, 11월, 12월 뭐 요 사이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 감사를 아직 결산이 조금 늦게 첫 외감이 회사들은 결산이 이렇게 빠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 4월, 3월 달 정도에 이제 본 감사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중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첫 외감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라고 하면 결국 2020년도가 같이 재무제표가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게 좀 있다. 수정하면 되는데 결국 2020년도도 이제 좀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20년도 이제 손익계산서도 이제 수정을 하려다 보니 결국 2019년도 말 재무상태표 또 이제 정확해야지 2020년도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 세 가지 다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과 만약에 첫 외감이라면 법인세 기준 내지는 뭐 부가세법만 따져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감가상각.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회계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태충. 태충을 안 잡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또 부인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세법만 따지면 태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충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지급 이자도 많이 안 잡는 경우가 많죠.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 지급하고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근데 이자율이 요즘에는 워낙 낮기 때문에 미수수익은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은 회사에서 여기저기 엄청난 정기예금 뭐 가입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펀드 상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뭐 미수수익 계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연차 충당 부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많이 어렵고 이게 또 실제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서 연차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뭐 저희 또한 많이 추정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법과 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조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조정들은 결국 2019년도도 조정해야 되고 2020년도도 조정해야 되고 뭐 2021년도는 당연히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수정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간감사 때 같이 과거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수정할지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세무조정 같은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거 재무제표를 막 흔들고 그다음에 법인세법과 다른 회계 처리가 나오면 세무조정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회계 감사인과 세무조정을 좀 일치하는 회계 감사인이 세무조정까지 하는 걸 조금 뭐 선호라고 해야 될까요? 선호하고 좀 그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뭐 기장을 하신다거나 뭐 세무조사 조정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참 많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첫해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무조정을 좀 계속 어떤 중요성 좀 최소화했습니다. 수정 사항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수정 사항의 어떤 뭐 저기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정 해라. 또 마침 또 때마침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신 경우에 좀 많지는 않은 분이 세무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만 세무조정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사실은 좀
세무조정 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면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인인데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능하시다면 이제 감사인과 세무조정을 하는 거를 이제 일치화시키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회계감사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감사 계약을 하시고, 네, 그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